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한 전과 14범이 이틀 동안에 4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을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범인의 성은 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17세 때부터 특수절도 등 전과가 있고 전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년도에도 출소를 했었는데 그때도 40일 동안 강도, 강간 아주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갖고 이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5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가면 이 유치를 추적하는 중앙관제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그 관제소에 통보가 되고 그 관제소에서는 즉시 해당 보호관찰소와 경찰한테 통보가 돼서 바로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동을 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동을 했을 때 이미 그 집안에는 살해된 40대 여성이 있었어요. 이 강모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50대 여성을 살해를 했거든요. 이때 문을 따고 들어가서 40대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살해의 대상인 50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놓으면 이것은 유치 추적이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막는데 만능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러도 사실은 이건 알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전자발찌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의 유치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 만에 하나 그럴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인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허점이 좀 있다는 거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재질 자체에만 엄청나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같이 전자발찌를 끊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영장 발부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만에 하나 법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행방이 무효해질 때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반드시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색을 한 다음에 사후영장 받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스템이 좀 미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지난 7월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4,866명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도 있고 살인이랄지 강도랄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866명 중에서 2,586명이 성범죄 전과자예요. 그리고 살인 전과자는 이제 457명이거든요. 그 때문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4,866명을 감시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은 28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대1 감시의 경우에는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너무 흉악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1대1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1대1 감시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돼야죠. 그렇지만 이제 4,800명이니까 어렵기는 하겠죠. 그래도 적어도 이 강모 씨 같은 경우는 1대1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폭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 그런데 어떤 재정적 부담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보면 이건 뭐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쓰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주저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주거지를 이탈했어요. 근데 야간에 주거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한 2번 정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왜 한 20분간 주거지를 이탈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편의점 약사로 갔다 왔는데 주위에 편의점이 없어서 멀리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지를 이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고 또 이때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편의점을 갔다 왔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추가적인 범행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요. 박범기 장관이 전자발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이고 또 전자발찌의 어떤 재질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는 맞아요. 그렇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아닌 거죠.